두 분이 다니시면 부부라고 사람들이 봐요? 아니면 남매라고 봐요? 저희 가게는 거의 남매라고 많이 봤었죠. 지금은 그래도 부부라고 보는데 어떻게 서로 비슷한 유전자끼리 멀리서 살다가 제가 본 역대급이에요. 아 그래요? 난 어디가 닮은지 모르겠어. 내가 난데. 아 나 어디가 닮은지 진짜 모르겠어. 삼자가 봐야 돼요. 정말 남매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거울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닮았냐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니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좋겠네.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저희가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연애하고 그럼 결혼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이제 47인데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살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데를 바라보고 같이 생활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둘이 같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닮아졌네. 이 표정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싸울 때도 있어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혼내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미줄 쳤냐고 내가 막 그러죠. 그럼 미안해 이러고 끝나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또. 동갑이신 거죠? 네, 동갑이에요. 동갑. 너무 재밌다. 저는 편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 하면은 편하게 형 동생 하는 사람이거든요. 만나자마자 그때 촬영하고 누님 이렇게 부르면서 편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연락도 하다가 또 아카데미에 놀러 오셔서 이렇게 오신 김에 촬영 한번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누님이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윤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매 같은 동생? 네. 동생 아니에요. 동갑.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생 같은 남편 홍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으면 결혼해서 장사하자 서로의 각오가 비슷했나요? 이 방향성이? 아니요. 저희 신랑은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속도. 시기적으로는. 왜냐면 2004년도 11월에 결혼했는데 애를 다음 년도 1월에 낳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랑 자체가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아버지가 뭐 다 대준다고.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김밥을 쌌어요. 그 애 100일 정도 됐는데 낮에 모유 먹이고 재우고 김밥을 한 50주씩 쌌어요. 저도 지하철역 앞에서 500원짜리 김밥을 꽤 오래 팔았거든요.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는 분들한테 이제 팔았는데 200주씩. 그럼 딱 팔면 10만 원인 거예요. 하루에 내가 10만 원 벌고 아침에 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출근하고 장사 그거 언제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잘못하다가 큰일 나. 보수적으로 보셨던 게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얘는 뭘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장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저는 만약에 김밥만 팔고서는 끝났으면 소소한 경험만 얻었을 텐데 김밥을 만들면서 한 달에 50만 원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웃백 다니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돈을 모았기 때문에 봉잣돈으로 재가게를 할 수 있었죠. 김밥 코드가 또 하나. 정말 그랬어요. 김밥 장사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에 저희 신랑 깨워요. 그냥 회사 생활하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 만나서 그냥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나오셔서 장사를 도와주셨을 때는 뭔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맞던가요? 힘들고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사람 상대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막상 닥쳤을 때는 지금 하는데 나중에 아 이게 내가 잘한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처음부터 또 순탄하게 장사라는 게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어느 시점이 안 됐었나요? 샤브집을 시작했잖아요. 샤브집을 근데 또 엄청 크게 차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2층에 그때 버섯 샤브. 그래서 버섯을 9가지인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개인 매장으로. 한 10년을 그걸 운영을 한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판 날도 있었어요. 울기도 그때 진짜 제일 많이 울고. 왜 안 됐던 거예요? 자리도 자리고 2층이었고 모든 게 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2년 고생한 것 같아요. 계속 공부는 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는 마케팅을 그때 이제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딱 3년 되니까 치고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욕심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직영점 차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직영점을 또 차린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하면 해야 돼요. 누님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여장부 느낌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5만 원을 팔면 누님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고 가는데 형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회사 정리하면서 같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방향적이가 아니니까는 술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막 타박 안 하고 그냥 마음 공유를 해주시는 편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홍이랑 결혼할 거라고. 어떻게든 찾아다닐 거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안 태어난대요.
돈 관리는 누가 하세요? 제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 자기는 무서워요. 같이 다니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나 얘기하고. 조만간 절에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냅두는데 크게 뭐가 없나 봐요. 근데 난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맞아.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자꾸 안정되는데 뭐를 자꾸 벌리지 말아요. 힘들대. 자기가 체력이 딸인데. 지금 매장에서 매일 나와서 일을 그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어요? 지금 2년째 안 쉬고 있어요. 매장에 있는 게 쉬는 건가요? 차에 내려가서 1시간? 저도 약간 똘끼가 있는 게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원한 게 돼야 돼요. 누님이 생각하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의 이유가 있을까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모든 기운이나 모든 게 바닥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활기차게 돼야 되는데 손님이 워낙 안 오다 보니까 처지고 그 한 테이블 오는 게 귀찮은 거죠. 장사 안 되는 집들에 가면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해서의 느낌부터가 안 좋고 가게의 기운이 틀려요. 자꾸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나는 약간 무슨 점쟁이들. 저는 약간 그런 기운을 느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즐겁게 일이 안 되고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느낌도 틀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왕할 거면 마인드 컨트롤해서 정말 즐겁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성향만 돼도 먹고 사는데 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순간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유용하거나 굴린단 말이에요. 이제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이제 수익률을 막 사람들이 따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에요. 즐길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반대로 동적인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으니까 나의 에너지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가 안 될 수가 없는 가게예요. 직원들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도 다 적극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데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아껴야 되고 더 남겨야 되고 이런 구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오면 그 마진을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태 장사 20년 하면서 마진을 따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1,000원 낳는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 10,000원 낳는 테이블이 있을 것인데 그럼 10,000원 낳는 테이블이 나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1,000원 낳는 테이블을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진을 따지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통으로 나간 거 따지고 얼마 이렇게 따지지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물론 지금은 1,000원 남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나도 자꾸 마진이 얼마고 물류비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얼마가 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사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사의 시작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맞아요. 정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즐기고 있어요. 이미 이 일에서 그러면서 돈이 자연스럽게 벌리고 있는 거고 맞아요. 계속 벌면 좋겠지만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오픈시키면서 또 배우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너무 큰 매출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양날의 칼이다. 너무 큰 돈을 봐서 너무 좋지. 좋지만 나중에 이걸로 인해 진짜 실패 보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맞아. 왜냐면 분명히 이 매출이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300, 400 찍던 사람이 벌써 200 얼마, 300만 원만 찍어도 불안하지. 장사가 왜 이래요? 그래서 얼마 찍었는데 200 한 80, 90, 300. 아유 진짜. 그럼 이제 매출이 벌써 200 찍기 시작하면 이제 돈 좀 모아놓은 거로 딴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또 3, 400 찍는 매출을 모든 매장이 체인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찍는 매장도 있죠. 그건 되게 극소수예요. 또 오래가지 않죠. 그러면 이제 또 오픈을 하겠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내리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사의 기본기를 장착하지 않고 매출만 수익만 이렇게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위기의 순간에 기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기회 전환이라는 거는 기본에 충실해서 내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을 맞아요. 때 쌓이는 기본기인데 이런 기본기가 없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모든 것들을 절대 평가해버리는 거죠. 요즘 경기 엄청 어려운 상황에 100만 원도 못 찍는 가게들이 수두룩하다고. 옆을 돌아보라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베풀고 오신 손님들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요즘에는 기능을 팔면은 고객이 오고 의미를 팔면 팬이 온대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음식이 98점짜리 음식과 99점짜리 음식밖에 없대요. 그만큼 재료들이 다 좋아졌고 기술이라는 거는 음식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라는 거, 구성과 가격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이 고객인 거죠. 근데 이제 고객을 남기면 기본적인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남긴다는 거, 더 진정된 서비스나 환경, 공간 이런 것들이 거기 가면 그냥 기분이 좋고 기분 안 좋을 때 그 집 가면 기분이 좋아. 이게 이제 팬을 만드는 건데 이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객을 데려와요.
이 고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만 더 싼 데 생기면 다 거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한 단계 더 넘어선 펜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펜을 만드는 경험을 안 해보면 절대 못 남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은 100%여야 된다. 근데 매장이 100% 운영 중에 맛이 40% 차지한다. 그 60%는 매장의 분위기, 점주의 성향,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인 거지. 근데 그 40%는 100%여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빠졌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같이 또 에너지가 막 나와서 같이 해요. 근데 제가 또 빠지면 직원들도 벌써 한 단계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매장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한 2, 3일밖에 안 된 매장을 갔는데 알바를 어떻게 당근으로 구했는데 너무 친절해요. 막 스카우트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같이 갔는데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알바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비스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없는 날은 여기 서비스가 안 친절한 날이에요. 그게 대체제가 없는 거죠. 서비스를 평준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님의 에너지를 뭔가 평준화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 기능까지 다 매뉴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개인 매장들도 그렇게 해야지 고객이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우리 매장도 내가 빠지려면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빠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오고 내 이미지를 보고 오고 그 유쾌함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누님이 툭툭 던지는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 놓으려고요. 그걸 만들어놔서 그 알바도 왔을 때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딱 적어놓으면 걔네가 읽겠냐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적인 부분들을 누님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비스 쪽으로. 어쨌든 메뉴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게 60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화해서 공유하면 이럴 때 이런 멘트도 고객이 감동하겠다. 이게 팬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영업의 선배로서 누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희망의 메시지나 그렇다고 희망 고문은 시키지 마시고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걸 하든. 그리고 내가 다 감당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몫일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도 없고 그런 절실함도 없는데 문 장사를 하겠어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남의 그 코 묻은 돈을 진짜 갖고 오기까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와서 우리 집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마음속으로 계속 외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베풀면서 살게요. 그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해봐야 성공도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있음에 젊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드신 분들은 그거는 체인점 하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 연세 기준이 60, 55 이상? 그리고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정말 생각이 트이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 나이에 제한은 없다. 일단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펀지 같은 사람인지가 먼저 자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성향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전 체인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체인점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나이 먹고 이걸 한번 해보니 편해요. 이 안에서 매뉴얼대로만 움직여주면 돼. 근데 저는 웬만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화된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체인점을 해서 일단 맛을 봐라. 성공의 맛을. 장사라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개인 매장을 성공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 체인점 말만 듣고 돈 안 남아. 근데 홍보랑 뭐 어떻게 해? 그게 더 힘들어요. 많이 남는 게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매출이 나와야 많이 남지. 근데 홍보니 뭐니 이런 거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 홍보하러 온 사람 같아.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닌데 리스크를 줄여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했다니까요. 많이 안 남을까봐.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가 프랜차이저라고 해서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열티 내고 물류해서 얘네들이 가져가고 하더라도 내가 브랜딩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려야 되는데 개인 매장의 경우는 알리는데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때로는 쓴 만큼 또 안 돌아오면은 여기에 지쳐서 매몰되거든요. 매출이 있어야지 수익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매출이 뭐 3천 팔아서 30% 남으면은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 팔아서 20% 나오면 2천만 원이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브랜딩이 되면 상호 하나만 딱 봐도 거기서 뭘 팔고 괜찮은지를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수익률이 좀 낮아도 하더라고요. 외형 매출이 크니까. 대신 이제 낄낄빨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나올 때 잘 나와야지 프랜차이즈는 돈을 버는데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 프랜차이즈 잘 못해요. 쉽지 않아. 이걸 놓을 땐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고집스럽게 개인점 하면 잘하는데
근데 성공의 경험도 안 해보고 운영의 경험도 모르고 개인점 자체가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마케터 전문가, 메뉴 개발자, 뭐 브랜드 기획자 이런 친구들이 합심해서 매장을 만드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합심해서 하냐고요. 혼자의 역량으로 만드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 맞아요. 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편하게 시청했으면 좋겠고 희망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채널에서 편의점 다루고 상권 다루고 뭐 이러더니 누가 장사하라고 했어? 내가 직장 생활하길 참 잘했다. 장사 안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장사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장사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힘든 이야기만 하고 물가 올랐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 모셔서 그들이 잘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문화 이유,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그 에너지로 직원과 공유하고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그게 이제 매출로 나오고 약간 소극적이었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내봐야 되겠다. 좀 동기부여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부정적인 일밖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꾸 안 될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장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장사할 마음에 있어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진짜 열정 있게 열심히 미치게 파고 들어야죠. 와이프가 오늘 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선수 이상화가 다른 운동선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너가 생각하는 기준이면 안 된다. 거의 숨이 멎어 죽을 순간까지 가야지만 또 거기에 따른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 그냥 자기 기준에서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끝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맥형이 성장시킨 브랜드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중에 나와서 체육관 차려가지고 잘 된 사람 있냐? 금메달도 안 땄는데 체육관 차려서 잘 된 사람들은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장르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에 힘을 얻고 또 상처가 딛고 일어나야지 성장이 되는데 그 상처로 그냥 매몰돼서 구석에만 있으면 그 상처가 골마가지고 썩어서 죽어버리지 않을까. 만족의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000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의 차이인 건데 누구도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내가 브랜드를 성공시켰던 사람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에 특화된 분야에 잘하는 거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못하는 건 사람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말을 잘 던져줘. 그럼 사람을 써서 그 운영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브랜드를 터뜨리는 것보다 그 운영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맥형은 그런 분인 거예요. 브랜드를 터뜨렸다고 달려 그 사람은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 잘하는 사람을 썼겠죠. 갑자기 내가 주머니에서 복채를 아니 진짜 사람은 그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써서 쓰면 되는 거야. 브랜드 터뜨리는 사람들이 다 체인점 잘 터뜨리고 안 그래요. 하나 운 좋게 터진 거지.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운영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진심이냐예요. 저는 근데 맥킹님한테 느낀 게 진심이었어서 좋아한 거거든요. 누나한테 인정받으니까 더 좋다. 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턱으로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정말 그 깔딱할 때 물 한 모금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갈증 날 때 물 안 먹어요. 꽤 참았다 맥주 한 잔 먹잖아요. 그때 그 느낌을 느끼려면 깔딱깔딱 할 때까지 가봐라.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도 마찬가지야.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진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진짜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이러다 살 수 있을까 싶을 때까지 그러면서 참은 후에 마시는 그 한 모금의 물 한 잔 그 느낌 기억하시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역시